(5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대 방송미디어 협동조합 스튜디오에는 저와 김예나 취재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김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만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5월 첫 주 뉴스 브리핑을 녹음을 했는데 벌써 하반기,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5월이 4월 못지않게 되게 바쁜 행사들도 많고 해서 되게 바쁘게 주말도 그렇게 보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 오늘 되게 굉장히 쾌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날이 좋아서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 일을 땡땡이 치고 싶은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했답니다. 땡땡이는 안 쳤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 1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이 당진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10일에도 중학생이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굉장히 좀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소식인지 관련돼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5개월 만에 중학생 3학년 학생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9시 45분경에 이제 학생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 다음날 아파트에서 학생이 투신해 이제 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좀 과거에도 주변 친구들에게 자살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투신하기 전에는 또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통계청하고 여성가족부가 얼마 전에 이제 2019년도 청소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07년부터 11년간 청소년 자살로 사망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망한 원인 중에요. 네. 네. 그게 또 통계에 따르면 그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이제 2-3명은 진로나 학업, 가정환경, 이성문제 등 이렇게 우울감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니까 우울감 그 경험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당진교육지원청 윗센터에 따르면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이 다양한데 최근에는 가정 문제로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대요. 네네. 근데 이게 가정 문제가 있어도 학교 생활이라던가 교우 관계, 뭐 경제적인 여건 등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미리 자살 징후를 알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들어서 청소년 자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유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나간 기사와 비교해 보니까 4개월 동안 136원이나 올랐던데요. 관련한 소식 김예나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제 환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15%에서 이제 7%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휘발유, 경유, LPG 모두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는 만큼 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류가 인상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당진의 휘발유랑 경유 평균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우선 지난 16일 기준으로는 당진의 휘발유 그 평균 가격이 1,523원, 그다음에 경유 평균 가격이 1,392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36원, 경유는 110원이 상승한 결과인데요. 네. 제가 이제 16일 거라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현재 당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25원. 네. 그다음에 경유 평균 가격은 1,394원이었어요. 또 올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5일 동안 각각 3원씩 오른 셈인데요. 보니까 또 충남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의 경우 1,530원, 그다음에 경유 1,394원. 또 전국의 경우 또 휘발유 1,531원, 네네. 경유 1,395원이에요. 근데 여기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당연히 좀 더 가격은 낮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균가죠. 네네네. 그 참고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아니고. 휘발유. 네. 지난 5일 동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당진에서는 좀 휘발유가 가장 싼 곳? 그리고 좀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우선 제가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면천농협 주유소가 가장 쌌어요. 네네.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순천농협 주유소랑 그 송악 셀프 주유소가 네. 이제 1,49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반면에 가격이 가장 조금 있는 주유소는 행담도 주유소인데 네. 휘발유 1,648원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행담도 주유소의 경우에는 이제 집가 반영 때문에 다른 주유소보다 좀 가격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유가가 올라서 되게 부담이 네. 되고, 주유소에서는 또 유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또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 김 기자. 네. 이번에는 부장님이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신촌초등학교에 고려인 4세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금 현재 신촌초등학교에는 2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요. 그중에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이 11명밖에 안 돼요.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1명의 학생이 고려인 4세 학생들이고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이런 데서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지금 7명. 그래서 총 관련된 나라가 7개 나라들이 이 학교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려인 학생들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합덕 농공단지에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신 고려인 부부가 이쪽으로 많이 이제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학구상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데도 이제 이 신촌초등학교에 고려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부러 신촌초를 보내는 경우도 늘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그 다문화 가정과는 달리 고려인 학생들의 부모는 모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좀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언어의 장벽이 되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고려인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말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 있대요. 그럼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고려인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아이가 궁금한 것도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더 알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 번역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또 학교이기도 한데 그런 지도가 좀 되게 어렵다고 해요. 만약에 고려인 아이들이 욕을 했을 경우에 러시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인 선생님은 욕하면 안 돼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의사소통에 따른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좀 나름대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언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언어 프로그램도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게 체육 활동이나 어떤 신체 활동, 그러니까 협동심을 기르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나 트램폴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또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도 기사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외부적인 지원이 되게 절실한 상황인데요. 고려인 가정 학생들한테는 지금 주당 13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이게 병행해서 가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아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보조교사들이 필요하다. 이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내셨어요.
또 아이들이 좀 국적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클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그 은봉산 안국사에 아주 듬직한 안내자가 네. 있다던데요. 누구인가요? 네. 그 안국사의 길라잡이 개가 최근에 TV에 출연을 했어요. 그 동물농장 아시죠? SBS에서 하는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이름은 복땡이고요. 이 멍멍이가 이제 은봉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안내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쭉 안내해주고 이렇게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오라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똑똑하네. 더덕덕 해주고 이런다고 합니다. 재밌는 소식이었어요. 복땡이라서 이제 땡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네, 맞아요. 이 땡이는 왜 이렇게 등산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땡이가 한 생후 3개월쯤 됐을 때 이제 다른 절에서 안국사로 온 거죠. 분양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절에 머물던 이제 신도분을 따라서 49일 동안 계속 이제 등산을 하고 하는데 이분을 따라서 등산을 계속 같이 했었대요. 그러나서는 그 이후로 은봉산을 찾는 이제 등산객들이 보이면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땡이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따라가는데 안내를 안 하는데 등산복을 입으신 분들은 꼭 따라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럼 이렇게 땡이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안국사 스님도 땡이가 이렇게 길 안내를 하는 줄 몰랐다. 근데 이제 이 근처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개가 갈 때마다 이제 해주니까 길 안내를 해주니까 재밌어서 TV에도 이제 제보를 하게 됐는데 그 한흥수 씨라는 당진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보하셔가지고 TV 동물농장에도 나오게 되고 이분의 도움으로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기사 사진을 보면 땡이가 이렇게 길 안내하는 숲속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너무 똑똑해 보여요. 맞아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땡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땡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한흥수 씨가 이제 보면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유기견 같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보를 했던 것도 사람들이 땡이를 좀 알아보고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내셨어요. 네.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수미 박경미 기자가 더 많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잠깐만요. 셋. 인사 뭐로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